안녕하세요, 황뱅크입니다. 가성비 그래픽카드로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지포스 GTX 1660 슈퍼 OC 버전을 소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50 Ti OC 4GB 버전과 1660 D5 6GB 버전과 1660 슈퍼 D6 버전의 차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엔 펠릿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OC 버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갤럭시, EM텍, 기가바이트 등등 이런 브랜드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요. 사실 펠릿은 세계 최대 그래픽카드 제조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ST컴에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브랜드로는 갤럭시와 게인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 EM텍의 주요 제품들도 펠릿 제품들을 OEM으로 공급받아서 EM텍 마크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자, 이제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릿 지포스 GTX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DDR6 6기가 그래픽카드의 외관입니다. 일단 1660 대부분의 1660과 비슷한 무난한 디자인이네요. 그래픽카드 크기는 가로 235mm, 세로 115mm, 두께는 40mm가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스펙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제조 공정은 14나노미터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12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되었고요. 베이스 클럭은 1530MHz고 부스트 클럭은 오버클럭 버전이라서 1785MHz가 아니고 1830MHz입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쿠다 프로세서는 1408개입니다. 네, DDR5가 아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DDR6를 사용하였고 용량은 6GB입니다. 메모리 클럭은 14000MHz이고 메모리 버스 대역폭은 192비트입니다. 일단 전원 파워 쪽 보조 전원을 보면 8핀 하나만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부 구성이 안쪽에 되어 있겠지만 3+2페이지 전원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1660 슈퍼가 3+1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데요. 전원부가 한 개가 더 있다는 부분이 타 제품보다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전원 부품인 DR 모스 적용으로 전통적인 모스펫과 비교하여도 약 60도 정도 더 낮은 발열을 보여주고 우수한 부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최대 130W를 사용하고 450W 이상의 파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500W 파워를 사용하니까 굳이 고사양 파워 서플라이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90mm 대형 쿨링팬 2개를 적용하였고요. PWM 팬 컨트롤 기술로 온도 구간에 따라서 RPM을 조절하기 때문에 강력하면서 조용한 저소음 쿨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퍼 베이스, 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품질 대형 히트 파이프를 적용하였고요. 큼지막합니다. 써멀 패드도 보시면 여기 분홍색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구석구석 잘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후면 브라켓도 벌집 구조로 허니콤 브라켓으로 쿨링에 신경 쓴 모습이 보이고요. 히트 파이프와 써멀 패드 그리고 두 개의 쿨러로 시원한 쿨링이 가능합니다. 히트 파이프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쿨링하는데 훨씬 한 개짜리보단 도움이 많이 되겠죠. 측면을 보면 지포스 GTX LED 라이팅을 적용해서 조명 효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마음에 들 수 있는 부분이겠죠.
후면은 뭐 알루미늄 재질의 메탈 알루미늄 재질이 아니구나. 네, 메탈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재질의 메탈 백플레이트는 아니고요.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일반적인 케이스에 장착을 하면 이렇게 펜이 아닌 백플레이트가 보이니까 뭐 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 부분은 깔끔한 백플레이트를 놓고 측면에 화이트 LED를 넣었기 때문에 뭐 이런 조합도 괜찮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발염 때문에 제품 PCB가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플레이트가 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내구성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을 보시면 3개의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DP 포트 1.4 DP, 2.0 HDMI, DVI, 듀얼 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3개의 포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듀얼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 포트 구성이고요. 혹여나 모니터가 3개가 넘어서 4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행히 이것보다 더 좋은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최대 해상도는 8K입니다. 8K 7680 곱하기 4320 8K. 그러니까 4K 모니터 2대를 연결하면 2대까지만 연결할 수가 있겠죠. 4K로 사용을 하면. 그리고 뭐 4K가 아닌 일반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3대까지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8K를 사용하신다면 1개의 모니터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페이스는 PCI Express 3.0 16 속도로 되어 있고요. 무상 AS는 3년입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의 기본적인 사양과 외관과 스펙들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제 실제 장착을 하고 소음도 팬 소음도 한번 확인해보고 고주파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보고 다른 그래픽카드들과 비슷한 그래픽카드들과 모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제가 1050 Ti도 한번 해보고, 전에 사용해봤던 1050 Ti OC D5 4기가랑 1660 일반 1660 D6 일반 1660 D5 6기가 버전, 그리고 1660 슈퍼 D6 DDR6 6기가 버전, 그리고 지금 이 제품 펠릿 1660 슈퍼 오버클럭 버전, 이렇게 해서 모두 비교를 한번 벤치마킹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자체가 배틀그라운드, 레인보우 6, 콜 오브 듀티, 워존, 이런 고사양 FPS 게임에서도 프레임을 충분히 잘 방어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포스 그래픽카드 더 높은 프레임을 갖추기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프레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FPS 게임에서는 당연히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레임 수치의 상승은 플레이어들의 평균 킬 데스 비율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펠릿 게이밍 그래픽 카드와 함께 FPS 게임에서 승자가 되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과 각종 벤치마킹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뱅크였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카드의 팬 소음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의 RPM부터 100% RPM까지 단계별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은 29%, 30% 정도의 팬 소음이 들리고 있고요. RPM은 10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0%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로 올렸고요. 팬 RPM은 14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음의 변화는 거의 없는 듯 하네요. 네, 이제 50%로 올렸습니다. 미세하게 약간 커졌습니다. 팬 소음이. RPM은 17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60% 속도로 가동 중이고요. RPM은 21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70% 가동 중이고요. RPM은 245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80% 가동했고요. RPM은 28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0% 가동했고요. 3150 정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RPM은. 네, 100% 가동 중이고요. RPM은 3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연결된 선이 떨리면서 약간 소리가 나서 선을 잡아줬어요. 확실히 100%는 풍절음이 크게 들립니다. 네, 다시 50% 정도로 낮춰봤습니다. RPM은 1700 정도고요. 보통 뭐 50에서 60%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임의적인 팬 속도를 조절해서 소음 테스트는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RPM 단계별로 소음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팬 속도가 나오며 온도는 어느 정도고 뭐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픽 카드의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가동률은 GPU 가동률은 거의 99%가 돼가고 있고 온도는 지금 62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PU 클럭은 1890 MHz로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네, 팬 속도는 RPM 1800 정도에 52%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사운드에 팬 소음은 사실 거의 묻혀서 들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최대 클럭은 1950까지 올라갔습니다. 팬 속도도 뭐 5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RPM도 2100 전후반으로 평균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고주파음은 없고 평균 온도도 70도 이하로 60도 중반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팬 소음도 뭐 55% 정도, 60% 이내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는 환경에선 그렇게 뭐 부담되거나 문제가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테스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펠릿 지포스 GTX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OC D6 6GB 그래픽 카드를 기존에 사용해봤던 그래픽 카드들과 비교도 한번 해보고 벤치마킹도 결과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컴퓨터의 기본 사양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젠 5 2600 피나클 리치를 사용하였고요. 쿨러는 잘만테크의 사제 쿨러를 장착하였습니다. 메인보드도 에이서스 프라임 B450MA 아이보라 제품 사용하였고, 삼성전자 DDR4 PC 21300 2660MHz 8GB 램 2개를 16GB로 듀얼 장착하였고요. 3200MHz로 오버클럭을 한 상태입니다. SSD나 는 장착을 하였고, 파워는 600W를 장착하였고요. 모니터는 QHD 듀얼 모니터 환경으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4가지를 비교해봤고요. 한 가지는 제가 맨 처음 사용해봤던 1050 Ti 오버클럭 D5 4GB고요. 두 번째는 EMTEC 지포스 1660 미라클, 이건 DDR5 6GB고요. 세 번째는 컬러풀 지포스 1660 슈퍼 D6 DDR6 6GB고요. 펠릿 지포스 1660 슈퍼 게이밍 프로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D6 6GB 4가지 그래픽 카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지금 메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펠릿 지포스 오버클럭 제품 사양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슈퍼까지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오버클럭이 여기 따로 나와 있진 않고요. 기본적인 사양은 1660과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쿠다 프로세서도 1408개고 요게 좀 다릅니다. 요 부분 기본 클럭은 1530 똑같은데 부스트 클럭이 1785거든요. 근데 얘는 오버클럭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30으로 45MHz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 벤치마킹을 하거나 게임을 했을 때는 GPU 클럭이 1830이 아니고 1950MHz까지 상승이 돼서 165MHz까지 오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펜 속도는 1700, 2000 이 정도 13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지금 다른 테스트를 하다가 나온 모습이라서 우선 기본 정보는 이렇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래픽카드 3D 마크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1050과 1660, 1660 슈퍼, 1660 슈퍼 오버클럭 4가지를 보시면 그래픽 점수만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픽카드 점수가 순차적으로 1660 슈퍼보다 오버클럭이 살짝 조금씩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역시 살짝 높고요. 스카이 다이버도 1660 슈퍼가 살짝 더 높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수치를 보시면 쿠다 프로세서 1050, 166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쿠다 프로세서는 1660 시리즈부터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GPU 클럭이 기본적으로는 1660 DDR5랑 DDR6랑 기본은 똑같고요. 이번에 오버클럭된 펠릿 제품만 아까 맨 처음 설명해 드린 것처럼 1830으로 기본적으로 45MHz가 더 높게 오버클럭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클럭도 대부분 동일하고요. 실제 점수를 수치상 퍼센트로 보시면 1% 정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벤치마킹 상의 오버클럭의 수치는 실제 부스트 클럭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오버클럭 된 부분이 한 1%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도록 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클럭 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게임도 어느 정도 각종 게임 테스트도 더 돌리고
그렇게 해 보면서 그 결과를 마지막에 이제 확인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부스트 클럭을 GPU 클럭 1965MHz까지 최대로 사용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상당히 기본에 설정된 1830보다 뭐 135MHz 이상 더 부스터 클럭을 끌어올려 주었고요. 메모리 클럭은 뭐 오버클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7000이니까 14000MHz를 정상적으로 사용했고요. GPU 로드는 역시 100%, 99% 다 사용을 하게 됐고, 펜 평균 펜 속도는 어디냐 펜 1500에서 2100 정도, 1500에서 2100 정도를 왔다 갔다 했고요. 이것보다 좀 낮을 때는 뭐 1300에서 1500, 2000 이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RPM이 펜 회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뭐 평균 한 50에서 60% 정도로 회전이 됐고, 생각보다 저소음이에요. 게임을 하면서 펜 속도에 대해서 뭐 거슬리거나 그런 건 전혀 느낄 수 없고, 고주파음 또한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소비 전력은 스펙상 130W인데 최대로 사용한 전력은 125W까지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온도겠죠. 평균적으로 한 50도 정도를 유지했고, 최대 67도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70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 쿨링 효과는 뭐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오버클럭이 미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온도와 소음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고 평가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1660 슈퍼는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 카드인 것이 분명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게임으로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존에 온 걸 환영한다. 항공기에서 뛰어내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낙하산을 빼야 한다. 낙하산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지상에는 약간 늦게 착륙하겠지. 주 목표는 모든 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폭탄을 집어. 현금으로 비싼 킬스트링 및 스페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잘했다. HUD의 우측 상단에서 남은 적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공격받고 있다. 대장전 중. 잘했다. 전술팀 접근 중. 대기하라. 네, 전체적으로 GPU는 99% 사용할 때 온도는 70도를 넘지 않고요. 클럭은 오버클럭이 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1900MHz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펜 속도는 60%, 50% 이 정도 선이라서 게임하면서 전혀 펜 속도에 지장을 느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콜 오브 듀티 워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